젖은 상태에서 진한 부분들과 흐린 부분들, 단목과 녹목을 넘나들면서 표현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다 앞부분, 머리 부분서부터 몸통까지. 사실 요 밑에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암컷이 아니라 수컷이다 보니까 그 꼬리 위쪽을 이렇게 덮고 있는 부분들을 좀 그리게 될 텐데, 여기 부분들을 그릴 때 조금 그 밑에 있는 꼬리까지 염두에 두면서 꼬리가 얘를 받쳐 들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꼬리가 없다 그러면 얘가 여기서 좀 축 늘어지겠죠, 그냥. 그렇다고 위에 깃털이 살을 다 어느 정도 덮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굳이 살을 그리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데, 그럼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뭘까요? 그쵸. 지금서부터는 이제 공작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태극 문양의 무늬가 등장을 하겠죠. 이 무늬들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하기 전에 여기부터 마무리를 좀 짓고 좀 갈게요. 이쪽, 이 정도까지만 가죠.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서 공작의 깃털 있는 부분들을 마무리를 좀 짓고,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다가 점을 찍으면서, 제가 이제 이쪽 앞부분은 이제 측면 점을 찍을 거예요. 점을 찍으실 때는 얘네들을 어떤 식으로 찍냐면, 그냥 이렇게 찍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찍으신다. 근데 이게 하다 보면 끝 부분들이 잘 안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사실은 거꾸로 찍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지금은 되게 작게 찍으셔야 돼요. 왜냐면 얘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들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굳이 크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살짝 작게. 지금 그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거는 그냥 점처럼 보여지겠지만 하트 문양을 옆으로 눕힌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처음에는 약간 가깝게, 그리고 이 하트 모양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동그란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요것들을 너무 크게 그리잖아요. 그러면 요 꼬리 깃털 있는 부분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기는 조금 많이 커졌네요.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밑으로 살짝 늘어지게끔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나가려고 하는 방향에 맞춰서 얘네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대체로 보면은 여기 문양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여기 전체에 요거 하나마다 살이 있는 거죠. 살이 여기서부터 꼬리 있는 데서부터 쭉 가가지고 끝에까지 가는 게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게 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이걸 하나씩 그리는 순간 살들이 몇 개가 그려지는지 이제 표현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나고 나서 위쪽 그런 표현할 때 위쪽은 요 모양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마시고요. 그냥 전체적으로 나오는 요 패턴, 위쪽에서부터 나오는 패턴들을 이렇게 살짝씩만 옆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것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이제 약간 흐린 색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세필을 준비를 하시라고 했던 이유가, 세필로 그리면은 조금 더 소홀하게 터치를 넣을 수 있어요. 요것들을 표현할 때 지금 여기에 테두리를 두를 거예요. 테두리를 두는데 요거를 하트를 감싸고 있는 요 테두리, 작은 테두리를 하나 먼저 그릴 거예요. 요거는 선으로 그려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그리기가 좀 수월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작은 테두리를 하나 그으시고, 거의 붙다시피 해가지고 바짝 붙여가지고서는 하트를 감싸고 있는 테두리를 그리시면 되고요. 요것들은 약간 타원형으로. 두고, 또는 약간 타원형으로. 이건 이제 원형 형태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측면은 원형 형태를 유지하고, 윗면은 약간 타원형으로 그리면서 이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점점점 타원형이 아주 납작한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지금 봐가지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 왜 그러면 벌써 점만 찍어도 그 흐름들이 연결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을 일자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쪽을 조금 더 모여서 이렇게 갔다가 점점 약간 넓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고 전체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쑥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그런 느낌들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그렇죠? 점으로 여기보다 약간 큰 테두리를 한번 또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은 요거보다 약간 더 큰 테두리를 넣을게요. 큰 테두리는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그죠? 근데 그 공작새가 있는 몸통 방향은 아까 그렸던 작은 원통보다 좀 작게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근접하게죠. 붙여가지고 하고 얘네들은 또 뒤쪽은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그래서 조금 큰 원을 그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큰 원을. 얘가 사실은 말랐다면은 이렇게 아까 작은 원 대신에 뭘 그리시는 게 좋냐면 그 작은 원을 감싸고 있는 약간 요 회색 톤으로 이렇게 색을 사실 칠을 하셔도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지금 원래 민화에서나 아니면은 한국화에서 표현하고 있는 태국 문양을 닮은 꼬리털의 문양이 그대로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선생님도 너무 시커멓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젖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요. 이것만 칠을 하고 드라이기로 좀 한번 말려드릴게요. 그래서 작은 원에 있는 부분들은 색깔칠을 그냥 다 메꿔버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 문양이 사실은 공작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는 게 좋죠. 자, 원형으로 이제 테두리를 두를 때 이 위쪽은 조금 바짝 붙여서, 그리고 반대쪽은 약간 넓게, 그러니까 한쪽으로 약간 쏠리는 듯한, 앞쪽으로 약간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제 가시면 돼요. 여기는 지금 옆에 있는 부분들을 완전히 이제 옆에 부분들로 보여지기 때문에 형태가 그대로 잘 드러나게끔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방향 자체가 이제 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어지게 아래쪽으로 꺾어지니까 중심은 이쪽이에요.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바짝 붙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넓게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렇게 바짝 붙여서 제가 지금 점을 찍으면서 이거를 표현하라고 할 때 제가 앞서 그린 그림들은 이렇게 안 그리고 왜냐면 선생님들께 설명드리기 위해서 얘네들을 먼저 그리는데 이게 벌써 하트하고 이 형태가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깃털을 그리면서 이걸 다 빼버리는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럼 한 단계가 이 점을 치면서 그 타원형을 하고 그다음에 원형을 그리는 요 단계가 빠지니까 훨씬 더 빠르죠. 근데 빠르기는 한데 위험해요. 놓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아래쪽 그릴 때는 위아래가 다 드러나게끔, 흰 부분이 다 드러나게끔 지금 점으로 이걸 치는데 위쪽 칠 때는 위아래는 약간 붙어 있어도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앞쪽보다는 뒤쪽을 조금 더 많이 남기면서 이 정도만 해도 일단 이제 그리려고 하는 모양들이 그대로 잘 드러날 거예요. 먹으로 그린다 했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묘사되는 부분들은 이게 거의 마지막일 거예요. 짧게 잡고서는 이제 묘사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나중에 얘네들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신경 써서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그리기 전에 이 깃털들이 이렇게 쭉 하면서 할 때 방향들을 어떻게 좀 그릴 건지 그 부분들을 표현할 거예요. 살들의 방향들은 얘들을 할 때 이렇게 일자로 그리지 마시고요. 얘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죠? 쭉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이렇게 살짝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약간
살짝 이제 그래서 이걸 다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몇 개만 이런 식으로 잡는다 라는 것만 한번 살짝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표현하는 부분들은 여기서부터 이제 먹을 좀 써가지고 손목으로 그림부터 약간 긁으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